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사도 요한이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방축골에서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요한은 순례를 다녀와서 바로 민 회장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공식적인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고 아이들에게 성서와 교리, 학문을 정식으로 가르치겠노라고 말씀드렸다. 민 회장님과 마을 교우들은 축복의 기도로 용기와 힘을 주었다. 요한은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교우들에게 성서와 교리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였다. 어른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배우기를 갈망하였으므로 교리와 성서 공부는 마을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 마을 공동체에서는 요한에게 서당을 지어 주었다. 아이들에게 국문과 한문 외에 틈나는 대로 수학과 천문학, 지리 등도 가르쳤다. 배움의 갈증은 방축골뿐만 아니라 외지의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배움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가까운 곳 마을로 순회를 하며 가르침을 주었다. 서당은 나라에서 세운 향교나 서원과는 달리 마을 자체 내에서 세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였으므로 마을 내에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다른 고을에서 훈장이 될 만한 사람을 사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요한이 다른 마을에 가서 가르친다고 하여 그리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다. 다만 요한이 사는 동리가 천주학을 하는 마을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서 그것이 걱정이었다. 이웃 마을에서는 방축골의 훈장 집안이 이주하여 산다는 소식이 퍼져 있어서 외지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민 회장님과 상의하여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형님들이 이미 훈장의 자리를 잡아 놓아서 방축골을 훈장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요한은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먼저 자신의 각 마을에 후계자를 키우려고 애를 썼다. 똘똘한 청년들을 골라 국문과 수의 원리를 가르친 다음 그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교육하였다. 처음에는 한두 마을에만 들어가 가르치다가 암암리의 맹골에 이름난 훈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요한은 맹골의 여러 골짜기 마을을 다니며 배움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게 되었다. 요한의 형님들 또한 맹골에서는 큰 일꾼이었다. 큰 형과 작은 형도 훈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주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농사와 집 짓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러다가 요한이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형님들은 전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면서 민 회장님을 도와 교회의 일을 하였다.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피난을 다니며 숨어 살아야 했으므로 산속으로 들어가 골짜기에서 살아야 하는데 막막한 강산에서 무엇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서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천주교 신앙 공동체 마을은 대부분 크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든 합동으로 하였기에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들 시대의 신앙인들이 모든 재산을 내놓고 함께 먹고 쓰는 것과 같은 생활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려 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었다. 집을 짓고 화전을 일구며 전답을 붙이는 일들이 그랬다. 비록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 사는 처지이기는 하나 이 신앙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어려운 이웃 공동체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수십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 도움을 주었다. 깊은 골짜기의 마을을 형성하고 전답을 붙이면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이었다. 그래서 물이 귀한 마을은 찾아가 방죽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전답을 붙이고 살기에는 방죽이 최고였기 때문이다. 천이 가까이 있는 곳에는 이미 촌락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촌락이 없다고 치더라도 물을 끌어다가 쓰려면 항시 외부 사람들과 부닥치는 일들이 생겼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체 마을만이 따로 쓸 수 있는 물이 가장 안전하고 좋았다. 아무리 천이 가까운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과 부닥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쓸 생각은 하지 않았다. 방죽은 여러모로 쓸모가 좋았다. 전답을 붙이고 살기에도 좋지만 물을 모두 끌어다가 논밭에 대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은 추수를 하기 전에 배를 채울 수 있는 요긴한 먹거리였다. 형들은 그런 면에서 훌륭한 일꾼들이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화전을 일구고 서양의 선교사들에게 얻은 지식으로 농사법이 남달랐다. 김백심의 가족과 교우들 몇 가족이 맹골의 어느 골짜기로 들어오면서 맹골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교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농토를 비옥하게 하는 일들이 조심스럽게 시작된 것이겠지만 차츰 맹골의 전체 골짜기 마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으리라. 요한이 맹골을 떠나 베티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본 맹골의 골짜기들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할례를 다녀온 이후 요한은 맹골 마을의 아이들 가르치는 일 외에도 자신의 꿈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청원을 하였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서당에 홀로 앉아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요한의 꿈은 오로지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싶은 것이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이 우주 만물을 주신 주님을 깊이 만나보고 싶은 것이다. 천주님은 마치 작은 우주를 자신 안에 심어 놓은 것만 같다.
이 우주를 능가하는 내면에 어떤 힘이 있어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만 같다. 요한은 알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계시어 자신의 일상의 삶들을 지켜 주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계시어 자신의 일들을 이끌어 주고 있음을, 그 영은 천주님에게서 오신 거룩한 영이시고 천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영은 우리의 영을 차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요한은 온전히 그 거룩한 영에게 내어 맡기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한 탓인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로 흔들리곤 하는 것이다. 오 거룩한 영이시여, 저의 뜻은 저버리시고 천주님의 뜻 이루소서. 요한은 희야를 방축골로 데리고 들어와서 가장 먼저 희야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싶었으나 모든 게 맘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지만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었기에 요한은 희야가 아이들 공부하는 데 참여하여 우리를 익히고 성서 공부를 하면서 순이누이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걸 지켜보다가 집을 지어주던지 베티 마을 동정녀들의 공동체로 보내주던지 할 계획이었다. 희야는 순이누이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서당에 와서 공부도 하고 교리도 익히면서 지내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요한은 아이들과 함께 교리와 성서 공부를 배우는 희야에게 무뚝뚝하게 대하였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 평소에 대하던 태도와는 다른 요한을 보며 희야가 서먹서먹하게 여기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희야는 공부가 끝나면 질문도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이다. 사실 요한은 희야에게 남다른 정이 느껴져 조심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희야가 공부를 마치고 따로 시간을 좀 내달라고 청을 한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잘 지내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가 보지도 못한 것이 미안하기만 하다. 희아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단둘이서 조용하게 지내다가 온종일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한 곳에서 매일 뛰어다니며 바쁜 날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서당골 언덕에서 희아와 나란히 섰다. 훈장님, 지가 따로이 뵙자고 한 것은 순이 언니랑 베티골을 한번 다녀오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지가 요즘 이래저래 갈등이 되어서 순이 언니한테 털어놓았더니 베티를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해서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잘하였소. 언제쯤 다녀올 생각이요? 먼저 훈장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희아 언니가 나를 잡아보겠다고 했어요. 날이 잡히면 말을 해주시오.
희아는 야 하고 대답을 하더니 근디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